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시젠과 엑서스 바이오의 차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오늘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시젠 영상에서 올렸는데 그 댓글로 엑서스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그래도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왜 시젠을 저점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고점에서 팔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한가 맞은 건 몰랐어요. 근데 장 끝나고 보니까 하한가 맞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뭐, 그 주주분들 계시겠지만은, 뭐 제가 뭐 어떤 회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얘도 뭐 급등을 했죠. 그래서 뭐 5천원, 6만원까지도 갔고요. 시젠도 보시면은 얘도 뭐 9천원짜리가 16만원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뭐 엑서스 바이오가 안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선택을 안 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회사가 대박이 나기 전에,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기 전에 어떤 회사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번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것이 이제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자,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식수가 보시면은 30%입니다. 그죠? 최대 주주가 30%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좀 쭉 내려 보시면은 부채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원래 과거에도 20%대로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6%, 8%에서 19%로 자기 자본이익률이 이렇게 나오고요. 영업이익률 1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똑같이 엑서스 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 터지기 이전에 이 회사는 적자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적은 회사였고요.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100%, 140% 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역시 뭐 영업이익률도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을 보시게 되면 25%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회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대 주주 비율이 30% 이상은 넘어야 되고, 그래야 회사답고, 그죠? 그래서 회사답지 않은 회사가 아닙니다. 보통 그런 회사가 회사다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적자를 내지 않는 기업, 그리고 요즘 세상에 부채 비율이 100% 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나 뭐 닷컴 버블 때나 뭐 그랬지. 그 당시에는 뭐 150%면 양호하다, 뭐 200%면 양호하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뭐 150%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어쨌건 이렇게 됐는데, 뭐 하한가 맞은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뭐 더 이상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건데, 뭐 시젠도 그렇고 뭐 엑서스 바이오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 진단 키트에 관련된 매출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한 거는 시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직 생각을 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엑서스 바이오는 아직 뭔가의 액션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행태를 보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보수적인 기업이 시젠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좀 재무적으로 좀 불안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엑서스 바이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 미래를 한다고, 과거에도 이런 회사기 때문에 저는 엑서스 바이오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고 시젠만 계속 리뷰를 드렸던 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부분 이 480선을 하회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엑서스 바이오가 하회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용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보게 되면 신용이 지금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지금? 네. 시험 잔고율이 2.3%와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시즌도 보시면은 높아요. 그래도 5.6%입니다. 둘 다 높습니다. 둘 다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죠? 다 지금 신용으로 몰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엑서스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C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또 D군이 될 줄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전저점도 어떻게 보면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리고 전저점이 꼭 지켜질 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한가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하한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반등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 한다는 생각은 지금 엑서스 바이오에서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단 여기 하방에 십자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잘 살펴보시고,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똑같이 또 분자 관련해서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왜냐면은 괜히 생뚱맞게 뭐 다른 거 손댔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돈을 갖고 있는 걸로 기존에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연구를 해보고 싶었던 것들 밀고 나가면서 본인의 그 전략을 그대로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즌의 가치로서는 더 좋은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테마주도 좋고 다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적 분석,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은 완전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지만 나중에 하락을 했을 때도 두려움 없이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고, 어쨌건 뭐 두 종목이 모두 예전엔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한가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가지고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어쨌건 이 학습 차원에서 제가 올리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뭐 기억해 두실 거는 과거의 회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물론 바뀌는 기업도 있고 흑자 전환되는 기업도 있고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예외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물갈이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